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지난해 경남도 의회가 경상남도 교육청의 마을교육 공동체 관련 올해 미래교육지구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마을교육 공동체 조례 제정을 위한 도민 모임은 9일 경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 의회의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경남에 있는 학생이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는 상황이라며 직접 주민조례를 발안하기로 하고 조례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민 모임이 마련한 주민조례안은 이미 제정된 다른 시도 및 시군의 조례를 분석해 만들었다며 다른 지역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확대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민 모임은 경남도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고 청구인 서명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례안은 경상남도 교육협력 및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조례라는 이름으로 기본 원칙에 학교 구성원과 주민의 주체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9일 만덕IC에서 부산 내부순환도로의 마지막 구간인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개통식을 열고 10일 0시 전면 개통을 알렸습니다. 이 도로는 북구 만덕동과 해운대구 재송동을 잇는 총 연장 9.62km, 왕복 4차로 규모로 국내 최초로 전 차량 통행이 가능한 대심도 지하도로입니다. 개통으로 만덕에서 센텀까지 이동 시간이 11분대로 30분 이상 단축되며 연간 통행 비용 648억 원 절감과 생산 유발 효과 1조 2,332억 원 등의 경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통행료는 2월 19일부터 부과되며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2,500원입니다. 부산 이기대 아파트 건립 사업이 마지막 행정 절차에 들어가며 승인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IS 동선은 부산 남구에 25층 2개 동 288가구 규모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최고 높이 88.9m, 용적률 249.37%로 오는 10월 착공해 202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관계기관 협의와 내부 부서 검토를 거쳐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한 뒤 건축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는 사업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이기대 자연경관 훼손과 공공성 침해가 불가피하다며 사업계획 반려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남 유도회의 보조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경남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경남체육회와 경남유도회가 잇따라 견해를 밝혔습니다. 경남유도회는 9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음에도 정작 관련 없는 경남유도회 시군전무협의회와 일선체육관 관장, 경남 유도 지도자들까지 직간접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과 반복적인 언론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남체육회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회원 종목 단체 규정상 경남 유도 회장 사직 여부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히며 지금이라도 피해 사항이 있으면 스포츠공정위원회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은 체육회가 알 수 없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엄격하게 행정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에 이어 이날도 경남유도회 정상화 촉구위원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체육회와 경상남도는 불법 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창원 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와 관련해 1년 가까이 조사를 벌여온 경남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오는 1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위원회는 중앙사고조사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추천인사, 외부 전문가 등으로 꾸려져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유족 참여가 배제됐다며 노동계가 반발하는 등 발표를 앞두고 공정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창원 NC파크에서는 60kg짜리 구조물이 떨어져 관중 1명이 숨졌습니다. 부산 금정산과 능선이 이어진 쇠미산 금정봉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9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8일 오후 8시 38분 동래구 쇠미산 8부 능선에서 발생한 불길이 강풍 속에 확산 조짐을 보이자 대응 1, 2단계를 잇따라 발령하고 진화 인력 약 400명을 투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밤샘 진화 끝에 9일 오전 5시 45분 불길을 잡았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고 산림 약 4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은 헬기 6대를 동원해 재발화 방지 작업을 벌이는 한편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인구 50만 명 이상인 지역단체장 후보는 중앙당이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창원시와 김해시가 해당합니다. 정점식 정책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인구 50만 명 정도 되면 시도당 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차라리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산진구가 올해 빈틈없는 밀착행정, 살고 싶은 부산진구 만들기를 위해 2026년 부산진 3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부산진구는 구민의 생활 연장 속으로 행정이 들어가고 불편이나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행정이 챙기며 사업 이후에도 끝까지 점검하고 보완하는 전 과정 책임 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마을지기 사무소 확대, 현장 민원 처리제, 포괄적 상해보험 가입 등 125개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또 민원 처리 과정과 결과도 투명하게 공유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부산진구는 밝혔습니다. 부산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주 대비 0.03% 상승하며 14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영구가 구축 대단지 위주로 0.29%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해운대구와 동래구도 각각 0.13% 상승했습니다. 다만 전체 상승폭은 지난주 0.04%에서 소폭 둔화되는 등 상승세 강도는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전세 가격은 0.1% 올라 매매 가격보다 상승폭이 컸으며 부산 전역에서 연속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주거 선호 지역 중심 수요와 전세 시장 강세가 지속되면서 부산의 완만한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부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동백전 소비 붐업 이벤트와 온누리 상품권 할인 판매 등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에 50만 원 이상 동백전 사용자 5천 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정책 지원금 3만 원을 지급하고 온누리 상품권은 최대 10% 할인 판매합니다. 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400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조기 공급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해 명절 물가 안정에 나섭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10일 오후 3시 교육청 대강당에서 졸업생과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문해교육 프로그램 학력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최고령 졸업생인 96세 오 할머니를 비롯해 초등과 중학과정 수료자 197명이 학력 인증서를 받으며 최고령 졸업생 소감 발표와 신앙송 축하 무대도 함께 진행됩니다. 오 할머니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쳤지만 중학교 학력 인증서를 받으며 평생의 꿈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교육청은 학령기에 배움의 기회를 잃은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통해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2,000명에게 초, 중학 학력을 인정하며 평생학습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산 연제구 개성여자고등학교가 여자 유도부를 공식 창단하며 지역 여성 스포츠 인재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개성여고는 학교 강당에서 창단식을 열고 전국에서 선발된 8명의 선수와 이진성 감독, 피지민 코치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훈련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창단식에는 유도단체와 체육교육계 관계자 50여 명과 재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부산시 교육청은 운동부 창단 지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개성여고는 유도부 운영을 통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선수 육성과 함께 전국대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부산에서 만든 제품이 정작 부산의 공공 현장에는 잘 쓰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어떤 성과로 이어질까요?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강서구의 한 물산업 기업, 산업용 냉각탑과 수처리 설비 전문 기업으로 기술력과 실적으로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향토 기업입니다. 이처럼 물산업 분야에만 실력을 갖춘 부산 회원사만 40여 곳. 하지만 정작 부산의 큰 공공사업엔 참여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인 시설 설계 용역 대부분을 수도권 업체가 맡으면서 지역 기업이 배제되는 구조가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는 물산업을 넘어 건설과 공공발주 전반의 상황입니다. 수도권 있는 업체들이 설계 용역을 가져가 버리면은 우리 부산 업체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수도권 업체들을 그 기기들을 설계를 해버리면은 우리가 나중에 입찰 참여할 때는 그 참여 기회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제일 문제죠. 부산시는 이런 구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역에서 쓰인 예산이 다시 지역 기업으로 돌아오도록 공공이 먼저 지역 상품을 쓰고 민간 참여를 끌어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해외에선 이런 처방이 이미 효과를 냈습니다. 영국 프레스턴시는 지역 조달 전략 도입 이후 지역 내 지출 비중이 크게 늘었고 임금과 고용 지표도 개선됐습니다. 부산이 목표한 올해 지역 기업 배정은 공공계약 60, 건설 하도급 90, 민간 하도급 70%. 10일에는 140여 개 단체가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약을 맺고 지역경제 상생실천 원년을 공식 선포하며 연중 구매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구매 실적은 매달 점검하고 지역상품 구매 위크 등 구매 문화 확산에도 나섭니다. 부산 기업의 제품을 공공과 민간이 같이 구매를 하는 활동입니다. 그 구매 활동이 사실은 우리 부산 기업의 제품 생산량을 늘리고 이 부산 기업의 성장이 또 바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핵심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제도화할 조례도 제정됩니다. 공공기관 발주 시 지역 상품을 우선 검토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담아 힘을 싣습니다. 공공기관이 물품 구매, 용역 공사 발주 시 지역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과 지역기업 간 정보 고르를 강화하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 사항입니다. 부산시는 지역 상품 구매 확대로 약 2조 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쓰인 돈이 다시 지역 기업과 일자리로 돌아오는 구조. 부산형 경제 선순환 실험이 본격화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네, 최근에 부전역 근처 가보신 분들은 확 달라진 환경을 보셨을 겁니다. 부전역 맞이길 조성 사업이 마무리됐는데 보행로가 정비되고 관광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부전역을 교통의 중심이자 관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인 셈인데요. 부산시는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조사에 들어갑니다. 박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도심 관문인 부전역에 지난 한 해 동안 이용객은 109만 명, 하루 평균 이용객은 3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2.2배가 늘었습니다. 중앙선에 이어 동해선이 개통했고 이후 부전 마산 복선 전철과 부산형 급행철도 VTX가 운행을 하게 되면 부전역은 명실상부한 부산의 철도 요충지이자 거점이 됩니다.
앞으로 부전 마산역 열차와 더불어서 이 부전역은 이 부산의 가장 중요한 환승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밖에 없고, 부산 진구도 이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전역 마짓길 조성 사업이 완료됐는데 불법 노점은 자발적 퇴거를 이끌어내고 노상 적치물도 정비했습니다. 또 화단이 조성되고 경관 조명과 상징 조형물이 설치되는 등 일대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은 것은 KTX 정차 유치와 복합 환승센터 건립. 앞으로 개발 사업이 계속되면 아마 이 철도의 심장 역할을 하는 곳이 부전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철도의 중심지로서 대중교통과 연계되는 그런 복합시설이 진행되어야 될 거고. 한편 부산시는 조만간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조사와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합니다. 여기에는 재원 조달 방식과 수요 예측뿐 아니라 부산시민공원과 부전시장 등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교통허브에서 경제와 관광의 플랫폼까지 부전역의 대변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이번 주 부산 경남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 짚어봅니다. 먼저 경남 김해을 김정호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김정호 의원이 지난 5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와 군인공제회가 추진 중인 김해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계획 변경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18홀 골프장 조성안은 국토교통부 승인 가능성이 낮고 사업성도 떨어진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을 제시하며 기존 골프장 조성비의 6분의 1 수준인 약 200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산월지구 복합운동장 조성 계획 역시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수영장을 결합한 복합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인 해법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부산 서구 동구 곽규택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곽규택 국회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라는 명칭으로 부산과 인천에 전문 법원을 설치해 해사 사건과 국제상사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곽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8년 3월 임시청사 개원을 시작으로 2032년 신청사 개청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의 동북아 해양법률 서비스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성범 국회의원이 지난 3일 거창군을 시작으로 6일 산청까지 의정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 신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역 수건사업 추진 성과와 예산 확보 상황 등 의정활동 정반을 군민들과 공유했습니다. 특히 올해 연말 전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는 함양-울산 고속도로와 6일 착공식을 가진 남부내륙철도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진행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부전 마산 복선전철 개통 지연의 원인과 안전성을 규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독립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 발생한 낙동 1터널 붕괴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